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근육, 관절, 신경, 균형 감각, 심폐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신 협응 활동입니다. 그래서 걷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의 여러 시스템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걷기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다가 쉬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나는 것은 대표적인 초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던 거리에서 중간에 멈추고 싶어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근육 지속력과 에너지 공급 효율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속도는 근력과 균형 능력, 신경 반응 속도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속도가 줄어들면 몸의 협응 시스템 변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연결됩니다. 계단은 평지보다 더 많은 근력과 관절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근육 기능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피로 회복 효율이 떨어지면 이런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래 걷고 나면 피로가 오래가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회복 속도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기가 불안해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형 능력은 근육과 신경 시스템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시스템 변화가 시작되면 불안정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폭이 줄어드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보폭 감소는 근력 감소와 관절 움직임 제한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불편감도 연결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 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든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걱정되는 순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균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연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근력 관리가 필요한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활동량, 근육 사용 패턴, 회복 효율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은 생활 구조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육 자극이 줄어들고 회복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가 반복되면 근력 감소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걷는 중에 몇 가지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이후 건강 방향을 바꾸는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걷는 능력이 변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근육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육 힘의 감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걷기 능력은 근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육, 관절, 신경, 균형 감각, 감각인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만들어지는 복합 기능입니다. 그래서 걷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몸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근육은 움직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관절을 안정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며 몸의 자세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체중을 지탱하면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력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는 동안 피로가 빨리 오고 쉬고 싶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절은 움직임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합니다. 부담이 증가하면 불편감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움직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불편이 걷기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균형 시스템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감각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의 협응 능력입니다.
몸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유지되어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약해지면 보폭이 줄어들고 걸음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걱정되는 느낌도 이와 연결됩니다. 신경 시스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도록 지시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신경입니다.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움직임 조절이 늦어지고 균형 유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폐 기능도 영향을 줍니다. 걷기는 전신 활동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과 에너지 생산 효율이 중요합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오래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과 관절은 사용 후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 효율이 떨어지면 피로가 오래 남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자극도 줄어들고 근력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부담이 증가하고 관절 불편이 생기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 감소가 더 빨라집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지고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야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변화가 나타나기 전부터 몸 안에서는 이미 기능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걷는 능력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근육, 관절, 균형 시스템이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하면서 근육 사용이 줄어들고 회복 효율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병이 없어도 어느 순간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근력을 약하게 만드는 생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 자극이 줄어들고 근력 감소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체 근육 사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 부족입니다. 일상 활동만으로는 근육 자극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부족입니다. 근육은 사용 후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스트레스는 회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는 근육 유지에 중요합니다. 영양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 부담이 커지고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는 다시 근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증 회피 행동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불편이 있으면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움직임 감소는 근육 약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리듬입니다. 수면과 활동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근육 긴장이 증가하고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장시간 좌식 생활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하체 근육 사용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열 번째는 균형 자극 부족입니다. 다양한 움직임 경험이 줄어들면 균형 능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 근력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력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력이 많이 약해진 이후에야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력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단계에서 생활 구조를 조정하면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적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육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근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근력 관리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근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기능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걷는 동안 피로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예전보다 덜 지치고 중간에 쉬고 싶어지는 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 지속력이 개선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속도는 근력과 균형 능력, 신경 반응 속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능 개선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폭이 커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힘과 관절 움직임이 좋아지면 보폭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덜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변화 신호입니다. 하체 근력이 개선되면 계단 동작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활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균형이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육과 신경 협응이 개선되면 몸 중심을 잡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 걷고 나서도 회복이 빠른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복 효율이 개선되면 피로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덜 드는 느낌도 변화입니다. 하체 근력과 협응 능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균형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활동 효율이 개선되면 에너지 사용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근육 자극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몇 주, 몇 달 단위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라도 방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자극에 매우 잘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적절한 자극이 유지되면 기능 개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바로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근력 변화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몸에서 작은 긍정적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면 동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걷다가 쉬고 싶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균형이 불안해지는 변화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관절, 균형 시스템이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몸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약해진 근력을 다시 회복 방향으로 돌리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핵심은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은 자극과 회복이 반복될 때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생활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 빈도 증가입니다. 하루 동안 몸을 움직이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움직임이라도 반복되면 근육 자극이 유지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체 중심 활동입니다. 걷기, 계단 이용, 일상 동작을 활용해 하체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은 전체 근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근력 자극입니다. 근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저항 자극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자극입니다. 한 발 서기, 방향 전환, 다양한 움직임 경험은 균형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능력은 근육과 신경 협응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 관리입니다. 수면과 휴식은 근육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 균형입니다. 단백질과 영양소는 근육 유지에 필요합니다. 영양 상태가 안정되면 근육 합성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안정되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통증 관리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적절한 관리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근력 감소는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관리 역시 일정 기간 유지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몇 주, 몇 달 단위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적응하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육은 특히 자극에 잘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방향을 바꾸기가 훨씬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걷기 변화 중 여러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활동 능력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